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빠른 변화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일터의 경쟁은 치열하고 인간관계는 복잡하며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꾸만 올라온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 왜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풀리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도 어렵게 느껴질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삶의 구조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불교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왔다. 바로 인과와 윤회라는 가르침이다. 인과는 모든 현상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진다는 원리이며 윤회는 삶이 단절된 단편적인 순간들의 모음이 아니라 의식과 습관이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개념을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나 옛 종교의 상징 정도로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현대 과학, 심리학, 뇌과학이 이야기하는 구조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그래서 인과와 윤회는 옛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의 수가 많아지고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에 떠밀리는 존재처럼 느끼곤 한다. 하지만 인과의 관점을 이해하면 상황은 정반대로 보인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품는 마음, 내가 반복하는 행동이 모두 하나의 원인이 되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삶은 외부의 힘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생각과 태도에 의해 매 순간 다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 사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항상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직장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딘가 매끄럽지 않았다. 그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변에 불평하곤 했다.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작은 습관 하나가 있었다. 바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는 태도였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원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다.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이 다시 반응으로 돌아오며 관계는 더 무거워졌다. 김민수는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과 마음이 스스로 원인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서도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패턴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형성한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한다. 인과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운이나 우연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가 결국 내가 걷게 될 길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삶은 훨씬 명료해지고 안정감을 얻게 된다. 현대 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뇌과학에서는 신경과 소송이라는 개념을 통해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이 뇌의 회로를 바꾸고 바뀐 회로가 다시 삶의 선택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패턴 인식과 조건 형성이라는 개념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본다. 이 모든 현대적 관점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구조와 깊게 닿아 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을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와 윤회는 더 이상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삶을 정리하는 매우 실용적 도구가 된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반복된 길로 이끄는지, 어떤 작은 원인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갈등을 완화시키며 더 안정된 상태로 나를 이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라는 질문을 한다. 이것은 사실 윤회를 단순히 과거 생의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지 죽음 뒤의 이동만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반복하는 감정, 습관, 행동이 모두 윤회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불안 속에 머물고 비슷한 관계 갈등을 겪고 다짐했던 변화를 이루지 못해 다시 후회하는 것도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인과와 윤회는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지침이며 동시에 지금의 고통과 혼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거울이 된다. 마음을 이해하고 패턴을 바라보다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은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다. 불교는 바로 그 과정을 오랜 세월 동안 설명해온 지혜의 체계이다. 이제 인과와 윤회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비춰주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고통과 기쁨, 나의 관계와 선택, 나의 모든 경험이 우연히 흘러오는 파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더 명료해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힘이 바로 인과를 이해한 사람이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이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인과의 개념이 더 깊이 다가온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수준의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인과는 인간의 마음과 세계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원리다. 그리고 이 원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말, 감정, 의도, 그리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모두 포함한다. 즉, 인과는 내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온다는 걸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는데 힘든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업을 단순히 행동의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행동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움직인다. 의도, 즉 마음의 상태가 업을 만들고 그 마음의 습관이 쌓이면서 삶 전체를 이끌어 간다. 말과 행동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며 그 밑바닥에는 항상 마음의 흐름이 자리한다. 부산에 사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와 불안이 가득했다.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이 뒤처진 것 같아 초조해졌고, 직장에서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부족함과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작은 감정의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그의 삶에는 또 다른 원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말투가 조금씩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걱정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작은 원인이 이미 결과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감을 잃은 채 실수를 반복했고 결국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실수였지만 그 근원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안의 습관이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인과의 작용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음속에 축적된다. 오늘의 감정과 생각이 내일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만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이 형성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곤 한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사건을 불러오는 마음의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인과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한다. 업이 왜 벌이나 보상이 아닌 작용이라는 말로 설명되는지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업은 누군가에게서 내려오는 심판이나 외부의 힘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업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동과 흐름의 연속이며 내가 만든 원인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 일원리도 여기와 연결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인연으로 이어져 있으며 하나의 원인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결과를 일으킨다. 이 과정은 어렵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세계의 구조다. 이를 조금 더 가까운 예로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인천에 사는 김도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그는 평소에 사소한 것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긴장과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었고 그 부담은 결국 어느 순간 번아웃의 형태로 돌아왔다. 도윤은 자신이 번아웃에 빠진 이유를 업무량이나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환경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 는 그의 오래된 마음의 패턴이 있었다. 이 반복된 마음의 흐름이 업을 만들었고 그 업이 결국 그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과는 단지 사건의 연결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잇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불교에서 인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일이다. 작은 생각 하나, 미세한 감정 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씨앗이 된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서로 연결되어 삶의 방향을 서서히 만들어 간다. 그래서 평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전체적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스스로 어떤 마음 상태를 자주 반복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인과의 구조는 훨씬 더 깊이 이해된다. 인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풀리고 풀린 마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온화한 기운을 전한다. 반대로 작은 짜증 하나가 누군가의 감정에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또 다른 불편함을 낳는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삶의 분위기와 인간관계의 방향을 형성한다. 그래서 업의 본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스스로의 삶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깨닫게 한다. 인과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이 우연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된다. 마음이 원인이 되고 삶이 그 결과가 되는 구조를 이해하면 누구나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갈 힘을 갖게 된다. 삶의 흐름을 설명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철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이 각자의 언어로 시도해 왔다. 불교는 마음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인과를 설명해 왔고, 현대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려 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두 접근은 인간의 삶이 특정한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매우 흥미롭게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인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학의 시각을 살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구조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온다. 과학에서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연결을 인과성이라고 부르며 물리학, 심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다. 즉, 세계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과 변화가 서로 영향을 주며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도 예외가 아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뇌의 반응이 바뀌고, 뇌의 반응이 바뀌면 습관과 선택이 달라지며, 이러한 변화가 다시 삶의 경험으로 돌아온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신경가소성이란 내가 경험과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하루 동안 반복된 생각은 뇌의 특정 회로를 강화하고 그 회로가 강해질수록 비슷한 생각을 더 쉽게 떠올리게 된다. 즉, 마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다시 마음을 강화한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업이 마음의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흐름이라면 신경가소성은 그 흐름을 생물학적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인간은 반복되는 감정과 행동을 통해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가며 이 패턴이 미래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를 조건형성 혹은 학습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반응이 과거에 반복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은 익숙한 패턴을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이 또한 불교가 설명하는 윤회의 구조와 닮았다. 윤회는 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패턴이 반복되어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좀 더 현실적인 예로 이해해 보자. 수원에 사는 최하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어릴 때부터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쁨을 느꼈고,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졌다. 이런 감정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패턴이 되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자신이 왜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하늘은 칭찬을 받을 때마다 강한 보상 반응을 일으켰고 그 반응이 뇌 속에서 일정한 회로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칭찬을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칭찬이 없으면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온다. 이렇게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을 낳으며 고리가 이어진다. 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하늘의 마음은 인정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업이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늘은 어릴 때부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 조건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강력한 기준이 되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작동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직장을 가든 새로운 관계를 맺든 동일한 불안의 흐름을 반복했다. 환경이 바뀌어도 패턴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패턴은 어느 순간 삶의 큰 흐름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설명하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학이 말하는 인과 구조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구조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학은 마음의 패턴이 어떻게 생체적, 심리적 반응을 통해 강화되는지를 설명하고, 불교는 그 패턴이 어떻게 더 넓은 삶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 둘은 같은 원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뿐이다. 그래서 인과를 이해하는 사람은 과학적 사실과 불교적 지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설명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대전에 사는 이준호라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해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했다. 이런 태도는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실수에 대해 강한 비난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뇌 속에서 위험을 먼저 예상해야 한다. 는 회로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부정적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준호의 뇌는 위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바뀌어 있었다. 이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오래된 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방어의 습관이 자리 잡았고, 이 마음이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같은 반응을 만들어냈다. 준호는 자신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강화된 마음의 패턴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다. 이처럼 과학은 마음이 어떤 조건 속에서 반응하는지를 밝혀주고, 불교는 그 반응이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두 관점은 서로를 보완하며 사람에게 더 넓은 시야를 준다. 마음이 만들어 낸 작은 생각 하나가 어떻게 신경 회로를 바꾸고, 그 회로가 다시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또 다른 마음을 만들며 이 흐름이 반복되어 결국 하나의 업을 이루는지를 이해하면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반복의 결과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과학적 관점에서 인과를 바라보면 마음의 중요성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진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행동, 인간관계, 그리고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일은 불교적 수행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자기 조절 방식이 된다. 마음의 패턴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흐름을 비워내고 새로운 의도와 태도를 반복하면 뇌는 그에 맞춰 다시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는 과정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과학의 언어로 바라본 인과는 불교가 전해온 가르침의 깊이를 다른 관점에서 비춰주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더 부드럽게 흐르고 부드러운 마음은 다시 더 나은 인과를 만들어낸다. 삶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해 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죽은 뒤에 다른 생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된다. 윤회는 생명이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만들어 낸 경향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드러내는 흐름을 말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습관, 감정의 패턴, 해결되지 않은 집착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전체가 윤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과학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찾을 수 있다.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회로의 반복, 세대 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패턴, 유전적 정보의 연속성 같은 것들은 모두 특정한 경향성이 시간과 상황을 넘어 되풀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거나 집착하는 것도 모두 반복된 경험이 뇌의 구조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쌓인 내적 흐름은 겉보기에는 현재의 모습으로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난 경험의 축적이 이어져 나타난 것이다. 이 윤회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또 하나의 한국인 사례를 이어보겠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겠다. 수연은 어릴 때부터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성향이 있었다. 누군가 조금만 표정이 굳어도 자신이 실수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작은 일도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오래 걱정하곤 했다. 이런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져 성인이 된 뒤에도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졌다. 미용실을 하면서도 그는 고객이 조금만 말이 없거나 표정이 무표정해지면 마음속에서 즉시 불안이 올라왔다. 내가 잘못 잘났나? 서비스가 부족했나?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되었고, 이런 긴장은 손끝에도 영향을 주어 스타일링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생기곤 했다. 결국 아닌 경우에도 고객이 미묘하게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 늘어났고, 수연은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다. 마음의 패턴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수연이 겪는 문제는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불안의 씨앗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자극을 만나면 다시 발화에 비슷한 감정과 행동을 되풀이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윤회의 구조이며 인생이 반복의 형태로 보이는 이유다. 생명을 바꾸는 것도 윤회이지만 마음의 패턴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윤회의 한 모습이다. 신경과학에서도 이런 현상은 충분히 설명된다. 반복된 감정 경험은 뇌에서 강력한 회로를 형성한다. 특정 상황에서 불안을 먼저 떠올렸던 경험이 많았다면 이후 비슷한 환경이 나타날 때 뇌는 자동적으로 같은 감정을 활성화한다. 뇌는 안정보다 익숙함을 우선하기 때문에 비록 해로운 감정이라도 오래 반복되면 그것을 기본 반응으로 삼는다. 이렇게 뇌가 만들어 놓은 자동 반응 체계는 마치 다른 생에서 이어온 듯한 강한 지속성을 가지고 삶 전체를 이끌어 간다. 수연의 경우 고객의 표정이라는 외부 자극만 나타나면 마음속 불안 회로가 즉시 작동했고 이 감정은 다시 불안한 행동을 만들며 현실의 결과를 왜곡했다. 마음의 패턴이 다음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마음의 패턴을 강화하는 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 흐름과 매우 유사한 구조이며 삶이 일정한 경향성을 따라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윤회는 단순히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이해하고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지점까지 포함한다. 마음의 경향성을 깨닫고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오래도록 이어져 온 흐름의 균열이 생긴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되면 마음의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회로는 이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낸다. 즉, 윤회는 바뀔 수 있는 과정이며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의 흐름도 달라진다. 수연 역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고객의 표정이 무표정해 보여도 즉시 불안으로 반응하기보다 지금 이 감정이 자동적으로 올라온 것이구나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불안의 힘은 약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마음속 패턴이 약해지자 현실의 윤회 또한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윤회의 구조는 과거의 마음이 지금을 만들고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흐름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고 마음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다. 불교에서 윤회가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과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고 그 흐름은 마음을 중심으로 좌우된다. 마음이 바뀌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윤회가 변한다. 이것이 불교가 바라보는 윤회의 본질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단순한 보상이나 처벌의 개념이 아니다. 업은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 낸 움직임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는 흐름을 말한다. 어떤 행동이나 말, 생각이 하나의 원인으로 남고 그 원인이 다시 적절한 조건을 만나 결과로 드러나는 과정 전체가 업보의 의미다. 그래서 업보는 누군가에 의해 심판받는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만든 씨앗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자발적인 순환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업보는 두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된다. 이 원리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경기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다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보겠다. 다연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 열정은 좋은 자극이었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나 파트너의 사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고객이 문의한 내용에 성의 없이 대응하거나 상황을 부풀려 말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도 서슴지 않았다. 당장은 이익을 얻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과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지나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설명과 다른 상품을 받고 불만을 드러냈고 악성 리뷰는 점점 늘었다. 파트너 업체도 신뢰를 잃기 시작해 계약을 조정하거나 거래를 줄이는 곳이 생겼다. 다연은 이 상황이 이유 없이 찾아온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마음의 흐름이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반복된 부정확한 말과 성급한 행동은 마음속 불안을 강화했고 그 불안은 다시 현실 속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되돌아왔다. 마음이 만든 원인이 결국 삶의 흐름에 반영된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흐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의 행동 패턴은 반복되면 성향으로 굳어지고 성향은 다시 인간관계와 업무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반복되면 주변 환경은 그것을 반영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게 된다. 그 부정적인 반응은 다시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는 또다시 성급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더 복잡하고 무거워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구조와 심리학이 설명하는 행동순환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동일한 원리를 담고 있다. 다연은 어느 날 스스로가 만든 흐름을 깨닫는 순간을 맞았다. 고객과의 갈등이 커지고 거래처의 신뢰까지 무너진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방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찾는 쪽으로 시선이 바뀌자 오래 숨겨져 있던 책임감과 진실함의 씨앗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상품 설명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고객 응대에 시간을 더 투자하며 실수가 생기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바로 눈앞에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한 방향성을 드러냈다. 부정적인 리뷰가 줄고 꾸준히 재구매하는 고객이 늘었으며 거래처의 신뢰도 천천히 회복되었다. 마음의 원인이 달라지자 업보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었다. 업은 누군가가 내려주는 심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원인을 스스로 다른 결과로 바꿔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더욱 분명해졌다.
업과 중요한 이유는 이 흐름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고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다시 경험을 만든다. 다연히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자 삶이 달라졌듯 누구나 자신의 업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다. 마음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다. 그 마음을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삶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 변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우주의 법칙이라 말한다. 모든 존재가 인과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일으킨 생각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남은 흔적은 다시 현실을 만들고 현실은 또다시 마음을 움직인다. 이 순환은 삶을 억압하는 구조가 아니라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 낼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흐름이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 깊이 있게 설명해 왔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집합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 중심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혼란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매 순간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그 원인은 결국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삶은 이 과정이 이어지는 흐름이며 이 흐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업을 이해하는 길이 된다. 과학에서도 마음의 움직임이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왔다. 신경과학은 감정과 사고가 신경회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며 일상의 선택을 바꾼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뇌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이 반복되면 위험을 과도하게 예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현실을 움직인다. 이렇게 마음이 현실을 바꾸는 구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업의 원리가 현대적 언어로 다시 이해되고 있다. 이 원리를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전에 사는 정민서라는 사람의 사례를 연결해 보겠다. 민서는 학교 생활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향이 있었다. 발표를 할 때면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아졌고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긴장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졌다. 업무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도 불안이 앞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반복했다. 이러한 경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의 흐름이 계속 모습을 드러낸 결과였다. 민서는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반복된 감정이 마음의 패턴을 만들었고 그 패턴이 일상의 반응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면 즉시 긴장이 올라오는 자동 반응, 실수를 하면 며칠씩 자책하는 감정의 경향성,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와 직결된다고 믿는 생각 등이 마음에서 하나의 경로처럼 굳어져 있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업의 흐름이 나타난 모습이다.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의 씨앗이 조건을 만나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게 만든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이미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경향성이 있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업의 패턴은 계속 반복되지만 흐름을 정확히 보게 되면 변화의 첫걸음이 열린다. 심리학에서도 민서의 경험은 충분히 설명된다. 불안이 반복되면 뇌는 그 불안을 하나의 생존 반응으로 착각해 자동화한다. 사람들 앞에 서는 상황이 과거의 불쾌한 감정과 연결되었다면 뇌는 그 상황을 위험 신호로 해석해 즉각 긴장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과정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반복적 업의 구조와 심리학이 설명하는 자동 반응 체계가 겹치는 지점이다. 민서는 자신의 반복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긴장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대로 바라보려고 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과정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몸을 굳게 만드는지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이 연습은 불안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틈을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마음이 자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늘어났다.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업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반응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선택 자체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바꾼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각과 연습이 쌓이면 오래된 패턴도 서서히 힘을 잃는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방향을 가진다. 흐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그 움직임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자 주변 환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발표를 피하기만 하던 그는 작은 모임에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업무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전처럼 심하게 자책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을 믿어보려는 태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너그러움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긍정적 전환이며 마음이 바뀔 때 삶이 함께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삶은 마음이 만든 흔적 위를 걸어가는 과정이고 그 흔적은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은 단단한 운명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며
그 흐름은 지금의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을 바라볼 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업의 실제적인 의미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영역은 감정이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업적 흐름이 미세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기쁨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서운함이든 그 감정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기억, 습관적 반응, 반복된 상황,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해석 방식이 모두 모여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은 큰 어려움도 태연하게 넘어간다. 무언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를 비난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는 성격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마음속에서 무엇이 반복되어 왔는지, 어떤 감정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는지, 과거의 업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가 감정의 형태를 결정한다. 한국인 미영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자. 미영은 늘 불안이 많았다. 회사에서 상사가 얼굴을 찡그린 것만 봐도 자신이 실수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한참 동안 읽히지 않으면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자라났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깊은 상처로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 일상의 작은 상황들이 모두 불안의 이유가 되었다. 겉으로 보면 미영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랜 업의 흔적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눈치를 보아야 했던 경험이 마음의 깊은 바닥에 남아 있었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반복되며 감정을 형성했다. 이러한 두려움의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졌고, 감정이 일어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미영의 마음은 늘 긴장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다 있었고, 그 긴장이 더 많은 불안을 끌어오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흩어진 구름에 비유한다. 구름 하나가 생기는 데에도 수많은 조건이 작용한다. 온도, 습도, 바람, 공기의 흐름이 함께 만들어낸다. 감정도 그와 같다. 하나의 감정 뒤에는 마음의 방향, 과거의 기억, 업적 습관이 얽혀 있다. 구름이 스스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듯 감정도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붙잡히는 마음이다. 업의 작용은 감정을 만들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금 선택할 수 있다. 미영은 어느 순간 자신의 불안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새로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불안의 씨앗이 자신의 오랜 업적 패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자 감정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졌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공격하던 습관이 줄어들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업의 흐름이 바뀐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더 강해지고, 감정을 부정하면 더 깊이 숨어버린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며 잔잔해지기 시작한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어떤 업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작은 손짓이다. 미영은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 그 대신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내가 또 예전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했다. 그 인식만으로도 감정의 방향이 달라졌다. 더 이상 감정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작은 변화가 미영의 삶을 조금씩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떨던 마음은 점차 사라졌고 타인의 표정에 과도하게 흔들리던 패턴도 약해졌다. 그녀의 내면에서 업의 흐름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감정은 업의 거울이다. 마음속에 어떤 업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피면 된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그 순간 삶은 더 넓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감정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친절한 안내자이다. 이 안내자의 손을 잡는 순간 새로운 인생의 흐름이 열리게 된다. 불교에서 인과의 흐름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다시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기억과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도 위협으로 보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변화가 기회로 보이듯이 마음은 끊임없이 세계를 재해석하며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 구조가 업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기반이 된다. 현대 인지과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신념과 감정의 틀을 통해 정보를 걸러서 인식한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더 큰 도전을 위해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실패를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뇌는 이런 해석 방식을 반복할수록 그 방향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가 마음의 경향성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인과의 법칙은 이렇게 과학적 관점에서도 다시 설명되고 있다. 이 원리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는 광주에서 기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장우진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이어보겠다. 우는 대학 시절부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믿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했다. 고객이 디자인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그의 마음 속에서는 바로 불안이 생겼고 작은 비판에도 깊게 상처를 받았다. 마음속에는 자신은 늘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믿음은 새로운 경험을 만날 때마다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회사 운영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고객이 증가하면서 디자인 수정 요청이 늘었고, 그때마다 우진은 마음속 불안에 더 크게 흔들렸다. 수정 요청은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능력 부족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런 마음의 해석은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주어 수정 작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신뢰가 약해지는 일이 생겼다. 결국 그의 불안이 만든 해석이 현실에서 실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진의 어려움은 오래전 마음속에 심어진 자격지심의 씨앗이 조건을 만나 계속 자라난 결과다. 마음은 한 번 깊이 새겨진 감정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마음이 이미 그 방향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우진의 경우 고객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향한 비판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불안이 계속 커지며 현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업의 흐름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심리치료에서도 이런 구조를 자주 다룬다. 사람은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감정의 패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재해석한다. 어린 시절부터 비난에 민감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말에 과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 뇌는 익숙한 감정과 사고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마음에 자리한 두려움과 의심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은 불교에서 업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우진은 어느 순간 자신의 해석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고객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자각한 것이다. 그는 디자인 작업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불안과 의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했다. 마음이 긴장을 만들 때 그 긴장의 시작점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이전처럼 그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 이런 작은 틈이 생기자 그의 업무 방식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은 고객의 요구를 예전처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협업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감정의 반응이 달라지자 업무 속도도 안정되었고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더 큰 신뢰가 생겼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실제 경험으로 드러난 것이다. 마음의 경향성이 변화하면 그 변화는 새로운 원인이 되어 삶에 흘러가는 방향을 다시 움직인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흐름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든 해석이 업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요소라고 말한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 내면의 해석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누군가는 작은 어려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같은 어려움에서 포기할 이유를 만든다. 현실은 동일하지만 마음이 만드는 세계는 서로 다르며 그 차이가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은 업을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된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해석의 틀이 부드럽게 풀리고 그 순간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쓰는 영역은 인간관계이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인연의 그물망은 우연히 얽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작용과 현재의 선택이 함께 만들어내는 업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성격이 잘 맞는다, 우연히 친해졌다 정도로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의 패턴이 만들어 낸 반복과 인연의 작용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얻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어려움이 생겨도 곁에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나타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한다. 이유 없이 배신을 겪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최선을 다해도 마음이 맞지 않아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것을 단순히 불행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업은 외부에서 억지로 끌고 오는 힘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라난 씨앗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거의 습관적 마음작용이 반복되어 특정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다시 인연을 끌어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쉽게 끌리기도 하고, 상처에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작은 말도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 모든 반응은 무의식적 패턴이 업과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 사례를 살펴보자. 직장인 지우는 평소 성격이 밝고 부드러워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 그는 예의가 바르고 배려심이 있었지만 그만큼 갈등을 지나치게 두려워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면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고 실수라도 하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자책을 반복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늘 지나치게 맞춰주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지훈의 이런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였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얌전하고 착하게 행동해야 했던 경험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고 그 패턴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이 패턴이 바로 그의 업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직장에서는 처음에는 모두가 지훈을 좋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들이 생겼다. 지훈이 늘 상대의 의견에만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그를 편한 사람이 아니라 부담을 떠넘겨도 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회에서 어려운 업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훈에게 맡겨졌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뒷수습도 지훈이 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훈은 힘들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피로가 쌓였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 주변 동료들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상황은 단순히 사람들이 지훈을 이용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훈이 지닌 오래된 마음의 습관, 즉 갈등을 피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연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훈은 결국 자신이 만든 업의 패턴과 마주하게 되었다. 업은 벌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자신이 반복해 온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다시 경험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기결이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 패턴을 살펴보라고 가르친다.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말에 유난히 상처를 받는지를 관찰하면 업의 구조가 서서히 드러난다. 이런 관찰이 이루어질 때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지훈도 시간이 흐르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만 원망했지만 멈춰서서 돌아보니 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숨긴 자신도 관계를 왜곡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 그는 조금씩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솔직히 주변 동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의외로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훈을 더 건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관계는 더 단단해졌고, 지훈의 마음속에서도 가벼운 평온이 찾아왔다. 이 과정이 바로 업이 변하는 순간이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함께 변화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한다. 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삶은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층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단정하고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기면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업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은 더 긴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지, 어떤 습관을 반복해 왔는지, 어떤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있는지가 삶의 형태를 서서히 만들고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원리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같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다.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작용하는 마음 에너지의 법칙이며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미래의 경험을 만들어 낸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흐름은 누가 상보를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가진 성질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결과이다. 밝고 따뜻한 마음은 밝고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집요한 분노는 결국 분노가 맺힌 환경을 끌어오며 두려움은 두려움을 반복하는 길을 편다. 업은 스스로 쌓아 올린 마음의 길이고 그 길 위를 다시 걷게 되는 것이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원리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감정과 행동을 기억하고 회로를 강화하여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반복되는 선택과 반응이 새로운 선택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경험이 만들어지며 그것이 다시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준다. 즉, 마음의 패턴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이 다시 마음의 패턴을 강화한다.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업의 구조와 현대 과학이 말하는 뇌의 학습 구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깨달음 이후의 삶이다. 업을 이해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업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순간부터 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 순간 삶의 흐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원망이 사라지고 자기 연민이 줄어들며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마음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 세상을 탓하는 대신 마음을 살피고 타인을 불신하는 대신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이 변화는 작은 물줄기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강이 되고 마침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흐름이 된다. 지온의 사례처럼 오랫동안 반복된 관계의 어려움도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다 나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패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만든 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정중하게 선을 긋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관계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삶은 이전보다 가볍고 넓어진다. 업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다. 마음의 힘을 활용하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듯이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업을 만든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한 번,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한 번,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 한 번이 미래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마음은 늘 새로워질 수 있으며 새로운 마음은 반드시 새로운 업을 만든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길이다.
우주는 늘 마음의 움직임에 응답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삶의 방향도 바뀐다. 이것이 불교가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메시지이며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방법이다.